그럼 이제 제휴 마케팅 블로그도 알아서 돈을 벌어오고 맞아요. 애드센스 블로그도 알아서 돈을 벌어온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자동화 수익으로 월 2천만 원까지. 그러면은 오가닉님의 네. 방법론 이거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네. 한번 이제 완전 밑바탕에서 지금 빵원부터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네. 한번 어떻게 시작을 해서 스텝을 밟아서 갈 수 있을까? 이제 이거는 비단 애드센스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드센스와 또 제휴 마케팅까지 같이 붙이면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한번 배워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는 마인드 먼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포기하고 싶을 때 이 포기를 안 하고 한 발 더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이 마음가짐을 먼저 막는 거가 네.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럼 이제 저 돈 벌 준비 마인드는 됐어요. 하시는 네, 네, 분들 네. 이제 다음으로 뭘 하면 되나요? 글을 써보는 거죠. 네. 애드센스 승인이 날 때까지 그냥 글을 쓰는 건가요, 무작정? 네. 무작정 쓰면 또 지루해요. 네. 질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 팁을 좀 여기 와서 네. 풀자면은 네. 해외 PDF나 전문 지식 담겨 있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참고해서 글을 쓰면 좀 더 수월하거든요. 아. 그리고 실제로 수강생분들 중에서 글 쓰는 거를 텍스트 번역해주는 어플을 쓴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아.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해외에는 사업가들이 무료 PDF 같은 걸 많이 많이 발행하죠. 받죠. 그쵸. 근데 걔를 갖고 와서 네. 내 티스토리 블로그에다 글로 써가지고 그렇죠. 일단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무료 PDF는 저작권이 없으니까. 양질의 글을 많이 일단은 발행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잡는다. 네네네네. 이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네. 뭐 애드센스 구글에서 우리 블로그에 광고를 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구글의 입장을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네. 구글의 입장에서는 이 블로그가 좋은 광고를 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구글의 입장에 맞춰서 좋은 글들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뭐 저 블로그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냥 아무거나 네. 막 올리면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처음에는 주제 선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걸 쓰라고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이 찾아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다는 거. 네. 글을 찾는 사람이 있는다는 건 수요가 있는 거고 네. 저희는 이제 공급자가 된 거죠. 음. 글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수익을 얻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주제를 뭘 써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정부에서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있다던데 그거 한번 써보려고 해. 그때 했던 게 청년 내일 채용공제. 청년 내일 채용공제라는 거를 지원받는다고 하길래 그걸 먼저 써봤죠. 그러니까 뭐 카테고리가 중요한 건 아니네요. 카테고리 먼저 정하고 가면 좋은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지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인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일단은 뭐라도 하나 써보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 막 쓰면은 맨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승인받기 어렵거든요. 네, 뭐 네.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승인을 보통 받으시나요?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은 없지만 남들이 다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답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잘 받는 그런 통계치인 거죠. 네. 통계치를 봤을 때 글을 한 20개 정도 뭐 2,000자 정도 적으면은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1,000개 적어도 된다, 뭐 2,500자 적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여태까지 수강생분들께 알려드리고 제가 승인 한 6개 이상을 받아봤을 때 네. 그때 통상치로 20개 2,000자 해가지고 뭐 1, 2주에 적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기다리면은 승인 요청이 왔었어요. 그럼 또 이게 20개를 거의 한 6개월에 걸쳐서 쓰는 게 아니라 또 한 그쵸, 1, 2주 정도에 네. 딱 쓸 수 몰아서. 있어야 네. 이렇게 여기서 팁 하나 더 승인이 드리자면은 네. 20개를 적는데 기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날 잡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네. 네, 날 잡고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하루에 15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공개 글로는.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꿀팁 드리자면 비공개 글로는 50개까지 쓸 수 있어요. 네. 하루에. 네. 그러면은 비공개 글로 50개를 쓰고 한 번에 공개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시간이 있을 때 몰아서 네, 써놓고 몰아서 쓰는 거죠. 하루에 하나씩 쓰는 챌린지를 하셔도 되고 네. 성향 차이예요. 음. 그냥 주말에 바쁘니까 몰아서 20개를 써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죠. 네, 뭐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몰아서 20개를 쓰긴 어려울 거니까 뭐 네네. 주말 이용해서 하루에 5개씩 이렇게 해서 네네네, 쌓아서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승인을 받고 나면 뭐 기존에 있던 글들도 알아서 뭐 수익화가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글들의 수익이 잘 나진 않아요. 네. 네, 승인을 받은 거는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썼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를 해두던가 여기선 수익이 발생을 네.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이 나는 글들을 써야 되는데 네. 수익이 나는 글들은 아까 주제 얘기한 것처럼 네. 네, 주변에서 말하는 것들 그런 소재를 먼저 찾아보고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사람들이 검색을 할 만한 거, 할 만한 거. 거기에 광고를 달고. 네, 광고를 달고. 그래서 뭐 애드센스 수익을 높이기 위한 어떤 팁이 있어요?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광고를 아무렇게나 막 넣거든요. 네. 네, 글 중간에다 아무렇게나 여기 좀 하나 넣으면 되겠지 이러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글을 쓸 때 좀 체계적으로 네. 계획을 해서 쓰면 더욱더 좋다. 그리고 저는 분석을 꼭 해야 된다.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네. 광고를 맨 위에다 놨더니 클릭률이 좋았네. 맨 밑에다 놨더니 이건 클릭을 안 하네. 이랬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가지고 다음 포스팅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 해보셨을 때 광고를 어디다 넣어야 효과가 좋던가요?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왔을 때 이 열정이 있어요. 이걸 빨리 알아보고 싶다. 네. 이 열정이 식기 전에 이 첫 페이지, 첫 상단이 가장 클릭률이 좋았습니다. 클릭률이 좋고 단가도 좋고. 네. 첫 문단 근처에는 광고를 네. 하나는 일단 넣는다. 넣는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면은 첫 문단 쓰고 그 다음에 광고 하나 넣어주고. 그럼 이렇게 이제 애드센스만으로 평범한 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솔직히 하시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면 할수록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 퇴근 후에 뭐 2-3시간씩 해서 6개월 정도 혼자 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는 그래서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진짜 강의 같은 거 못 듣고 6개월 동안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직장인이 한 6개월 정도 이제 저 열심히 해갖고 월 100만 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계속 추진해서 한 월 500, 1000까지 애드센스로만 가볼게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아니면 100만 원 만들었으면 또 다른 걸 하는 걸 추천하시는 건가요? 100만 원 정도 만들어 보셨으면 온라인에서 뭘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100만 원을 만들면서 글 쓰는 스킬도 통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때 알아봤던 기준은 자동화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였어요. 네. 네, 제휴 마케팅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 제휴 마케팅에서 해주는 역할은 이런 수익을 내고 싶은데 영업을 못 하잖아요. 네. 영업을 못 하니까 그런 영업을 대신 해주는 매개체 역할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제휴 마케팅 사이트, 아까 얘기한 캠핑, 마켓클럽, DB 팩토리 같은데 네. 뭐 다른 제휴 사이트 처음에 검색을 먼저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제휴 마케팅, 제휴 사이트 검색해서 거기에 먼저 가입을 먼저 해보는 거가 네. 첫 발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뭔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제휴 마케팅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핸드폰 가입할 사람, 법률 상담 받을 사람, 아니면 대출 받을 사람,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거든요. 네. 장기 렌트 할 사람들, 앱 다운로드 시키기. 앱 다운로드 뭐 시키기. 처음에는 이런 큰 거부터 하면 힘들어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클릭하는 거 먼저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눌러볼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클릭당 10원, 뭐 10원, 20원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네. 저 처음 했을 때 클릭당 10원짜리 해가지고 한번 잘 해놓고 글 써놓고 저녁 먹고 오니까 4,000원 정도 찍혀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여기 다른 분들은 그냥 이거 외에 수입이 없을 텐데 난 여기서 4,000원 벌었네. 시급을 번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일단은 쬐끔한 거부터 좀 작은 수익부터 먼저 도전해보는 거. 클릭형을 먼저 해보고 클릭형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앱을 다운받는 그런 CPI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CPI에서도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는 거를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PA라고 해서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할 때마다 저희가 돈을 받는 수익을 얻는 그런 아이템을 해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검색 노출만이 뿐만 아니라 접수만 받으면 되거든요. 네. 어디서든지 접수만 받으면 되는데 저는 페이스북이나 밴드 뭐 이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이제 글을 뿌리기 시작했었어요. 블로그 글을 뿌리는 건가요? 네, 블로그에 글을 뿌리는 거죠. 블로그에 글을 뿌리는데 애드센스가 아닌 제휴 마케팅 코드가 붙어있는 네, 이걸 사람들이 클릭하면은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애드센스로 이제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이건 어차피 자동 소득이니까 네네네. 월에 100만 원 정도씩 이제 유지된다고 치면 뭐 글 계속 안 쓰면 조금씩이야 줄어들겠지만 맞아요. 일단 유지된다고 치면 그 블로그에다가 근데 그 제휴 마케팅을 또 넣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새로운 블로그를 만들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또 뭐 저품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맞아요. 이미 여기 수익화가 됐는데 거기다가 다른 걸 얹혀가지고 리스크를 얻느니 이거는 고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른 시스템을 만들러 가는 거죠. 그럼 월세 100만 원짜리 일단 온라인 건물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 또 블로그 만들어서 이번에는 제휴 마케팅에 도전을 해보는 거죠. 글을 잘 쓰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서 수익이 나는 데는 어느 정도를 보통 보세요? 제휴 마케팅은 월 100만 원 정도 애드센스를 만들 정도의 수익 실력이라면 2개월이면 100만 원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제 글 몇 개만 깔아놓으면 계속해서 소득이 들어오나요? 그쵸. 두 가지 방법인데 수동적으로 하는 방법과 좀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동적으로 하는 거는 글을 써놓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면서 알아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장기 렌트라고 하면 장기 렌트 신청 뭐 그런 걸 검색해서 들어와서 저희 쪽에서 이제 등록을 하면 저희에게 뭐 15,000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광고 시스템 같은 걸 활용을 해도 돼요. 온라인에서의 본질은 사람들의 트래픽을 끌고만 오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트래픽을 끌고 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있는 광고 시스템을 활용을 했었어요. 내가 100명을 10,000원에 끌고 들어올 수 있는데 100명 중 1명이 신청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15,000원 남는 거면 5,000원씩 남는 거니까.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기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5,000원씩 남기는 거를 하루에 10명씩만 등록을 시킨다 그러면은 10만 원 쓰고 15만 원의 매출을 남기는 거죠.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사람들의 트래픽을 모아오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이제 애드센스에만 목을 맬 필요 없이 애드센스 블로그로 글쓰기 능력도 키우고 그래서 하나 만들었으면 이제 제휴 마케팅을 병행해서 블로그를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형태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월 100만 원씩 나오면서 제휴 마케팅을 세팅해 놓으면은 월 200만 원이 되죠. 근데 하지만 사람이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것도 계속 관리를 할 거고 조금씩 수익이 늘어나면 복리로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거죠. 건물이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 월세를 더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세팅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휴 마케팅 블로그도 알아서 돈을 벌어오고 애드센스 블로그도 알아서 돈을 벌어온다. 맞아요. 이런 구조네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셨으니까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때 자동화 수익으로 월 2천만 원까지. 그때 제가 1,000만 원 찍은 기념으로 괌에 이제 무작정 다다음날 비행기 숙소 잡고 2주 동안 무계획으로 갔다 왔거든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딱 선베드에 누워있는데 입금 문자랑 이제 수익이 찍히는 거 보니까 잘했구나. 내가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2천만 원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됐었어요? 딱 1,000만 원이었어요. 딱딱. 신기하게. 이게 처음에는 진짜 저조했어요. 100만 원도 안 될 때 있고 100만 원에서 갑자기 50만 원 꼬꾸라질 때도 있었는데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간 거죠. 방법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그 고난이 저에게 노하우가 되고 그 노하우를 극복하니까 오히려 100만 원 수익이었던 게 200만 원을 뛰고 그러다가 200만 원에서 갑자기 400만 원을 뛰고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뛴 거예요. 오늘 오가닉님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닉네임대로 선함부자 오가닉님의 어떤 스토리와 또 방법론들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또 저거 해봤는데 안 돼요 뭐 이런 부정적인 댓글을 다시기보다는 한번 저거 믿고 한번 또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도전하셔서 뭐 6개월 뒤에 저 돈 벌었습니다 하면서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가닉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